네, 신지우입니다. 혹시 잡지를 정기 구독하시는 분이 있나 싶은데요. 우리가 주로 잡지 생각하면은 연애 정보, 뭐 패션 이런 쪽일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게임 잡지를 모은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뭐 거의 보질 않았습니다. 미용실에 가면은 기다리면서 잠깐 뒤적이는 정도긴 하죠. 뭐 그때 봤던 게 레이디 경향, 코스모폴리탄 아니면은 맥심 GQ 뭐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런 잡지가 한 50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시장이 큰 미국은 훨씬 더 많겠죠. 수백 가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겁니다. 베니티 페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의 커버 사진으로 좀 유명하다 그래요. 이 사진은 2016년 표지들입니다. 주제도 연애 정보, 뭐 패션이니까 미국의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표지, 디자인이 중요하겠죠.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 같은 건데 그만큼 감각이 좋고 또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베니티 페어의 표지를 담당하던 사진 편집자가 누구냐? 뉴욕에 사는 28살의 레이첼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회사 편집자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편집장까지는 아니라도 여기서 일할 만큼이면 실력은 또 검증됐다,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디를 가든 항상 시선을 끄는 사람이었대요. 레이첼이. 연봉도 꽤 높아서 항상 명품을 두르고 다녔는데 꼭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얼굴 이쁘고요. 말도 잘한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호감형 인상이기도 하죠. 미국의 20, 3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잡지사 편집자라고 하거든요. 레이첼은 무려 베니티 페어죠. 그것도 유명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3개월 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사람을 만나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레이첼이 테네시주 사람이에요. 여기가 제조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패션과 거리가 먼 곳이라는 거죠. 출신지가. 이건 유도 코치가 용인대 출신이 아니고 클래식 교수가 독일 유학 경험이 없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런 게 없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출신과 배경을 따지는 게 아직 현실이거든요. 레이첼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니티 페어 편집자로 끝낼 생각이 없던 거죠. 여기서 한 6년 일해보니까 뉴욕의 상류층으로 올라가려면은 학력과 능력만으로는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족한 자기 출신을 메꾸려면 뭔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인맥이라고 생각한 거죠. 더 성공하려면 영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뉴욕의 유명 클럽, 파티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게 원하던 유명한 여성 한 명을 알게 됐어요. 레이첼은 이 사람과 무조건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이 유명하다는 사람도 레이첼이 마음에 들었고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죠. 대체 누구냐? 25살의 애나 델비라고 합니다. 애나는 자기 이름으로 만든 아트센터를 뉴욕에 짓고 싶다는 생각으로 독일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막 이름이 알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레이첼이 애나와 친해지고 싶었던 이유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거나 명품으로 몸을 휘감았고 뭐 아트센터를 짓고 싶다는 이런 사업 목표 때문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없는 출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애나가 독일 재벌 집안의 상속녀라는 거죠. 재벌 딸이라 그런지 이 사람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레이첼과 만날 때마다 항상 애나가 돈을 썼고요. 명품을 매번 선물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을 때도 레이첼에게 자기 관리를 하라면서 고급 스파나 유명 헬스 트레이너까지 붙여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개인 생활 비용까지 내준다는 건 가족처럼 친해졌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레이첼과 애나는 알게 된 지 1년 만인 2017년 항상 놀던 백화점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법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레이첼 윌리엄스가 돈 5,700달러를 부당 취득한 혐의로 애나 델비를 고소한 거예요. 재판을 보면 애나 델비의 혐의는 사실 같거든요. 문제는 재판해 보니까 피해자가 이 레이첼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애나에게 속은 사람은 레이첼처럼 개인이 아니라 유명 호텔과 항공사, 은행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피해 금액 다 합쳐보니까 30만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면 25살밖에 안 된 여성 혼자서 어떻게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3억 원의 사기를 칠 수 있냐는 거죠. 이번엔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애나 만들기의 실제 사건이죠. 독일의 상속녀 애나 델비 사건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3년 유럽식 영어 발음을 쓰면서 뉴욕의 셀럽으로 갑자기 등장한 애나 델비는 최고급 호텔과 클럽 파티, 레스토랑까지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항상 나타났어요. 자기만의 아트센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예술가나 자기 사업에 투자할 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거든요. 이 중엔 뉴욕의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인 에비 로젠과 벤처 사업가라는 루 로저스도 있었습니다. 유명인 몇 명과 친해지자 소개를 받으면서 점점 인맥이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애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애나의 이름이 뉴욕 셀럽들 사이에서 알려졌던 건데요. 패션 감각도 있고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도 있어서 유명인들과 어울릴 수는 있었지만 애나의 가장 큰 무기는 아무래도 독일 재벌 상속녀라는 이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애나는 항상 자기 신탁 계좌에 6천만 유로, 이게 우리 돈으로는 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워낙 돈도 잘 써서요. 다들 애나가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온몸의 명품을 도배해서가 아니라 쓰는 돈이 남달라요. 정말 규모가. 만나는 사람마다 명품을 선물했고 수시로 자기가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보트 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 해외 어디를 가든지 항상 VIP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500달러가 넘는 비싼 호텔에서 지냈기 때문에 뉴욕엔 집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호텔 직원들이 가방이라도 한번 들어줄 때마다 애나는 그 자리에서 100달러를 꺼내 팁으로 줬거든요. 이렇게 돈을 써대니까 어디서 이 많은 돈들이 나는지 또 소문도 나기는 했는데 사실 내 돈 나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돈만 많이 써준다면 다들 좋아하죠.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애나 인스타그램 계정이거든요. 아무도 애나가 부자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독일 출신이고요. 열정적인 현대 아트 수집가 가정에서 자랐다고 써놨습니다. 여기에 신상 명품이나 여행 사진들을 자주 올렸거든요. 사람들은 다들 이런 게 전형적인 영앤 리치의 삶이라며 부러워했던 거죠. 이렇게 온 오프라인에서 애나는 계속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애나가 짓고 싶다는 그 아트 센터가 대체 뭐냐? 이름과 운영 방침도 벌써 다 지어놨었는데 애나 델비 파운데이션이라고 줄여서 ADF라는 예술 사교 클럽이었던 거죠. 여기 또 유명인들 초대해서 파티하고 전시회도 열고 이런 겁니다. 100% 사생활이 보장되는 회원제로 운영할 생각이고 미술품들을 전시하면서 스튜디오까지 갖춘 행사 공간을 만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애나는 항상 뭐든지 최고급만 원했습니다. 구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뉴욕 맨하튼 파크에 있는 건물인데요. 마침 이때 고전미 넘치는 6층짜리 매물이 부동산에 나온 거예요. 애나는 여기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데 2,200만 달러에 나왔어요. 건물이. 우리 돈으로 274억쯤 됩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80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기도 하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문제는 애나가 독일 재벌인 아빠에게 상속받을 돈 같은 건 사실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애나 델비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신분 자체가 몽땅 가짜라는 겁니다. 애나 델비로 알려져 있던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애나 소로킨이에요. 소로킨이 러시아에서 가장 흔한 성 중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같은 건데 러시아 사람이란 뜻이고요. 당연히 아빠도 재벌이 아니에요. 아빠가 독일에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맣게 냉난방기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말이 사업이지 작은 동네 가게 같은 수준이에요. 엄마도 예술과 전혀 관계가 없는 평범한 주부고요. 자, 애나 소르킨 어릴 때 이야기 알아보자면은 1991년 1월 23일 생이에요. 모스크바 남쪽의 위성도시라는 도모데도보에서 태어났고 16살에 독일로 이민을 갑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했어요. 친구 사귀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조용히 책만 읽다 왔는데
이때 보던 게 바로 패션 잡지들이었던 거죠. 딱히 할 일도 없고 재미있으니까 보기 시작했던 거지만 꾸준히 보다 보면 뭐든지 어느 정도 지식은 쌓이겠죠. 자기도 모르게 패션 감각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옷 잘 입는 아이로 학교와 동네에서 유명해집니다. 이런 경험은 진로를 정하는 데 결정적이 됐어요. 성인이 되고 2011년에 영국의 유명예술학교라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 공부하러 런던으로 유학을 갑니다. 하지만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가는데 여기서는 퍼플이라는 잡지사에 들어갑니다.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애나의 유일한 경력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패션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요. 잡지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본 그냥 경험 조금 있는 일반인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다 2013년에 뉴욕의 패션 위크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애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독일의 재벌 상속녀인 애나 델비라고 소개했습니다. 델비가 엄마의 결혼 전 성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름이 애나라는 것 외에는 미국에서 말한 그 어떤 것도 진짜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4년을 살았어요, 미국에서. 애나 델비라는 가짜 신분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애나가 가짜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친구도 이 사람을 독일인으로 알 정도였어요. 그래도 거짓말이 많아지면은 결국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이 사람이 순발력도 좋습니다.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억양이 나오겠죠, 영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계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자기는 러시아, 중국, 독일 영어를 쓰기 때문에 말투가 섞여 있다는 또 새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간단히 매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알려져 있는 건 이런데 실질적으로 애나를 마주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나 섹시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신기하게 뉴욕의 유명인들을 완벽히 다 속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패션 센스가 좋다는 거죠. 애나가 항상 명품을 두르고 다녔어요. 이게 단순히 비싼 옷이라서가 아니라 재능이 있었다는 거죠. 감각 자체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전략으로 씁니다. 애나의 전략이 뭐냐? 그럼 옷이에요, 한마디로.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실제 주인공인 프랭크 에버그네일 이야기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사람은 22살의 무직자인데도 자기가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은행에 가져가요.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표를 현금화하는 절차는 까다롭거든요. 가져간다고만 다 해주는 건 아닌데 프랭크는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 옷입니다. 항공사 기장 제복을 입고 갔었다는 거죠. 평범한 차림이었으면은 복잡한 확인 과정으로 가짜 수표인 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 직원들은 이 사람 옷만 보고 항공사 기장이나 된다면은 신원이 확실하겠다 이런 생각에 바꿔줬던 거죠. 이걸 제복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보다 입고 있는 옷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다는 이런 심리 변화를 말하는데 애나가 이걸 잘 사용했기 때문에 딱 봐도 잘 살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이런 옷차림 센스를 보고 당연히 부자일 거라고 믿은 거죠. 여기에 수시로 보여주는 사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씀씀이가 굉장히 컸어요. 호텔 직원들에게 $100 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줬고 유명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하려고 한 달에 $7,000씩 썼습니다. 개인 여객기로 여행 갈 때마다 항상 최고급 호텔의 레스토랑만 이용했는데 음식도 비싼 요리, 술 이런 것만 주문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주변에 과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명품만 사고 여기저기 돈을 뿌려대서 사람들이 재벌가 상속녀로 믿은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애나가 상류 사회 사람들의 문화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경우로 설명할 때 레스토랑을 갔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상류층 사람처럼 남들을 속이고 싶다면 와인을 시켜야 할 때 어떤 와인을 시키겠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비싼 와인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나는 그렇게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에요. 계절마다 먹는 와인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덥거나 추울 때마다 같은 와인이라도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럴 때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주문했다는 거죠. 미술과 음악에도 지식이 꽤 있었어요. 단순히 가짜 신분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회 사람들의 생활을 미리 공부해서 미국을 가고 사기를 쳤던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쪽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완벽히 속여야 되니까 다양한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러려고 태어난 건지 머리가 좋고요. 뭐든지 좀 빨리 배우는 편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심하게 당당해요. 태도가. 그래서 예의 없다는 말도 자주 듣지만 오히려 이런 게 재벌가 상속녀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애나는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명품 옷에 심한 사치를 일부러 보여줬고 상류층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진짜처럼 연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독일의 재벌가 상속녀인 애나 델비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셀프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브랜드화 시켜서 저도 좀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가치를 올린다 이런 건데 애나가 이 작업을 꽤 신중하게 공들여서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다른 사람의 돈으로 했다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돈을 자기가 내야 돼요. 자기가 연 파티니까. 그런데 애나의 신용카드가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초대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대신 계산을 해줬다는 겁니다. 애나는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한데 돈 금방 보내줄 테니까 신용카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 번만 좀 계산해주면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넘어갔던 건데 약속을 지킨 적은 없어요. 다들 돈 많은 사람들이라서 수십만 원 정도 한 번 계산하는 게 부담되지는 않았고 800억이나 있다는 애나가 또 이걸 떼먹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장기 숙박이면은 보증금처럼 신용카드를 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애나는 일부러 결제가 안 되는 카드를 주고 이용했다는 거죠. 다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애나가 깜빡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수십억씩 다들 있는 사람들이니까 친구도.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우연치 않게 한번 나갔다고 해서 이게 신경 쓸 리는 없고 애나도 팁으로 100달러씩 베뿌리는 사람이면은 일부러 안 갚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나올 만큼은 되지 않거든요. 더 큰 사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2016년에 애나델비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ADF 만들려고 은행에서 2200만 달러의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돈으로 이게 26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급전 필요했을 때 이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업으로 받는 대출은요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요. 이걸 전문으로 받아주는 대출 대리인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큰 금액이니까 애나는 시간당 1000달러나 되는 대출 대리인을 고용하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업 목적의 은행 대출은요, 대출 받는 사람이 직접 은행을 가서 사업 설명회 비슷한 걸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보장이 되는지,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은행을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애나는 사업 발표를 잘 끝냈고요. 필요한 서류들도 다 준비했어요. 은행이 애나에게 가장 원하는 서류는 뭘까요? 알려진 대로 800억을 받기로 약속된 독일의 상속녀라는 확인일 겁니다. 애나도 잘 알아요, 이거를. 그러려면은 800억이 들어있는 신탁 계좌를 보여주면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결국 서류를 위조해요. 가짜 계좌 증명서를 만들었고 독일에서 자기 재산을 관리해주는 피터 해리슨이라는 가짜 대리인을 만들어요. 가상의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이게 사실 말로는 쉬운데 엄청 치밀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일단 독일에 피터 해리슨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사무실을 하나 개업해야 돼요. 그리고 휴대전화도 개통해야겠죠. 대리인의 신뢰도도 필요하니까 경력도 몇 개 속여서 만들어야 돼요. 애나는 직원들 앞에서 이 가짜 대리인과 통화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 장면을 직접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애나가 미리 음성 변조 어플로 녹음을 해서 통화하는 척 연기한 거예요. 미리 대본을 씁니다.
피터 해리슨 역을 자기가 녹음을 해두고 은행에서 틀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녹음 사이사이에 타이밍 맞춰서 대답하는 그런 연극을 한 거죠. 1인 2역을 한 겁니다. 대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뉴욕에는. 이 사람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애나는 독일에 있는 가짜 신탁 계좌 대리인을 만들어서 뉴욕에서 대출을 받아줄 대출 대리인을 속인 겁니다. 그래야 대출 대리인이 미국의 은행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대출 대리인이 30년 정도 경력이 있어요. 수천 건을 맡아서 처리한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고작 25살밖에 안 되는 사기꾼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겁니다. 속은 사람이 대리인만 있는 게 아니죠. 얘네는 대출 심사를 기다리면서 다른 은행을 또 찾아가요. 여기서 뭘 했냐? 자기가 지금 266억짜리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것 같고 이 신청 비용으로 1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상속을 받기만 약속된 상태라 800억이 있긴 한데 이건 독일 계좌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비용으로, 대출 신청 비용으로 이 1억을 대출해 준다면 266억의 대출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면서 두 군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금융이라는 게 돈이 움직이는 일이니까 결국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뢰라는 모순을 이용한 겁니다. 유명인 한 명과 친해지면 이 사람이 다른 유명인을 다시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신뢰를 산 은행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곳에서 신뢰를 또 산 거예요. 이렇게 추가로 1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고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자기가 진짜 상속녀인 것처럼 보이게 명품 사고 여기저기 돈을 쓴 거죠. 여기까지 애나의 사기 구조를 정리해 보면은 처음 누군가의 신뢰를 사면은 그 신뢰도로 빚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생겼죠. 이걸로 다른 곳에 신뢰를 사고요. 또 돈을 빌리는 방식의 돌려막기였던 거예요. 2016년 11월 아트센터 대출 승인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것만 넘기면 2200만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애나는 뉴욕 정중앙의 고급 빌딩에 자기가 원하는 아트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절차 때문에 애나가 포기하거든요. 뭐냐 대체 마지막 절차가. 은행 대출심사원에서 직접 독일을 가고 은행의 신탁 계좌를 눈으로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없는 걸 진짜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게 사기의 핵심이거든요. 서류는 조작하고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만인데 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행 심사원이 독일에 가는 순간 대출은 당연하고 그동안 뉴욕에서 만들어온 인맥이나 뭐 다 사라지게 뻔하죠. 사기꾼으로 고소나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애나는 하는 수 없이 266억의 대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나의 사기 메커니즘은 본대로 돌려막기에 있죠. 돌려막기의 딜레마는요. 마지막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끝없이 돌리고 계속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구조인데 이제 애나가 점점 꼬리를 밟히기 시작하거든요. 애나의 사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